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네,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광욱입니다. 항상 청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신 위원님들과 당면 현안 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은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 및 의결 후 이어서 청년정책 담당관, 복지국, 복지재단 소관의 2026년 시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 고인세 박물관 등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 가칭 월명공원 에피트 온더파크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 더샵 해봄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지난 1월 인사이동으로 유석희 관장님께서 청주 고인세 박물관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영전을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청주 고인세 박물관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럼 유석희 관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인세 박물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주 고인세 박물관 등 관리 운영 조례안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박물관 진흥 및 운영 활성화에 대한 기본 사항을 신설하여 박물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박물관 홍보 물 및 기념품 지급 조항 신설, 박물관 프로그램 등의 운영 시 무료 및 유료 등의 조항 신설, 자원봉사자 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박물관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근거를 명확히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자우 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자우입니다. 언제나 저희 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의안으로 제출한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66호 국공립 가칭 월명공원 에피트 원더파크 어린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067호 국공립 더샵 해봄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두 개의 동의안은 어린이집 개소에 따라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를 신규 선정하고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기존 수탁자와 재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은 신규 위탁 1개소, 재위탁 1개소이며 위탁 기간은 위수탁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업무, 재산, 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사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는 전문위원회 부재로 인해서 서면으로 가름함에 대한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에 대해서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네. 그럼 사실 지금 회부안건 검토 보고서를 전문위원께서 읽어 주시는 시간이었을 텐데요. 한번 검토 보고서 보시고요.
네, 그러고 나서 또 없으시면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홍성각 의원님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지금 우리 검토 보고를 홍성각입니다. 검토 보고를 안 해가지고서 이거 지난번에 그 조례할 때마다 조례를 이거 이제 일부러 개정을 아마 저쪽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이 시행규칙에 의한다는 조항을 여러 건을 삭제를 이번에 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내가 지난번에 살펴보니까 지금도 여기가 일부 개정안 비교해갖고 여기다가 지금 검토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거나 할 때 맨 마지막에다가 뭐 본 조례에 없는 경우는 규칙으로 정한다 뭐 이렇게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잖아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면 조례가 필요 없거든. 의원이 필요 없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그렇게 하면은 그건 큰 문제이기 때문에 법제처에서도 삭제하라고 이미 오래전에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게 책자로 나와 있는데 다행히도 저쪽에서 어느 분이 지금 그걸 많이 고쳤더라고. 그 문구만 빼갖고 전부 다 뺐더라고. 근데 우리도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그 문구는 조심해서 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예, 이화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하정 의원입니다. 그 조례에 보니까 자원봉사 제31조요. 교통비하고 식비,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제정하셨어요? 네, 의료사업과장 노영입니다. 그 기준으로 한다고 치고 교통비는요? 청주 고인세박물관장 유석입니다. 우리가 다른 부서를 조사했는데요. 예. 식비하고 그다음에 교통비에서 일일당 2만 원 정도 지급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주려고 그 하고 근거가 있고요. 뭐예요? 조례를 제정해서 자원봉사 조례에 별도로 그렇게 돼 있을까요? 아니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자원봉사 공익요원이 요번에 세 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고인세박물관에서 안내 데스크를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병력 자원이 부족하고 지금 뭐 사회 재난이나 이런 쪽으로 우선 배정되기 때문에 공익요원 배정이 안 될 것으로 예상돼서 이 우리가 자원봉사자를 둬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봉사자한테 식비나 교통비 드리는 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준 단가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근거가 잘 애매해서. 저희들은 이 조례를 제정해서 타 시도 사례나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범위 안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실비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실비하고 교통비 보통 잠봉사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니까 일일당 한 2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평균 가지고 조례 제정을 해서 실비를 지급하는 거는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서요. 이거 어쨌든 항목으로 따지면 나중에 지출 항목 보면 기타 부수환금이나 이거를 이렇게 나가실 거 아니에요? 네, 운영사업과장 노유미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제 어떤 단가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실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식비하고 간식비 이렇게 해서 한 10,000원, 그럼 나머지 교통비 해서 이제 실비 차원에서 이거는 이렇게, 좀 네, 검토를 하고 해보세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비 차원에서 평균적으로 2만 원 나가는 거 저도 동의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근거는 없습니다. 이제 실비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조례에 별도로 있는 건지 여쭤보는 거고요. 실비를 지급할 때 식비 되게 보면은 뭐 저희가 지금 주당 9,000원인가요? 이렇게 네네, 나가고 있죠. 9,000원으로 이렇게 네, 저희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봉사자분들은 거기다 또 교통비도 드리고요. 네, 9,000원 식비하고 이제 뭐 간식비라든가 이런 거 조금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근거 조항 찾아서 좀 쉬는 시간까지 저한테 좀 보여주시기 바라요. 그냥 평균적으로라는 거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보충 예. 그러니까는 현재 식비나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이게 실비라 함은 실제 드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보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식비,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은 우리가 정한 단가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비를 지급하신다고 하니까 실제 드는 비용을 산출을 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는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이화정님 질의 주신 것도 우리가 기준 금액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드리고 홍성각 의원님 또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찾아보니까 제가 아까 어디서 집에서 찾다 보니까 어디 있었는데 못 찾았었는데 여기 다시 보니까 고인세 박물관 등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28조를 삭제한다 여기 3페이지에 있어요. 그리고 그 검토보고에 2페이지에 있었는데 뭐 잘 하신 거고요. 잘 하셨는데 지금 전체를 제가 못 보아서 그러는데 지금 28조는 그럼 28조 자체가 삭제가 됐으면 네, 28조를 그냥 공간으로 남겨둡니까? 네, 운영사업과장 노유미입니다. 네, 28조는 네, 없는 삭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뭐 그렇게 놔도 네네, 예전에는 상관없지만 이렇게 네, 정책기획과하고도 저희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삭제해서 이렇게 두는 물론 경우가 이제 많기 그래도 때문에 되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홍성각 의원님 말씀은 28조를 삭제하고 29조를 신설하시잖아요. 그럼 27조, 29조로 넘어간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28조를 없이 그냥 이렇게 조례를 운영할 거냐, 아니면은 28조를 삭제하는 게 아니라 28조를 뭘로 대체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더 깔끔하지 않냐, 이런 질의를 드린 건데요. 그냥 28조 없이 가신다는 거죠? 네, 27조, 그다음 29조. 네,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넘어간다고 하시는 네. 거예요. 예, 그래도 뭐 관계는 없으니까. 예. 네. 네, 아마 왜냐하면 조례 과거의 행적이 남으니까 그냥 삭제로 해놔도 괜찮아요. 네, 그럼 그렇게 답변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그러면은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의견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한동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위원장 한동순입니다. 정해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 고인세 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 가칭 월명공원 에피트온 더 파크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 더샵 해봄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이상 3개의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동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 고인세 박물관 등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 가칭 월명공원 에피트 온더파크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 더샵 해봄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정했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시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지호 청년정책 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년정책 담당관 기본 현황 및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 담당관 유지호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청년정책 담당관 소관 업무에 고경과 함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년정책 담당관 소관 2026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조 기본 현황입니다. 청년정책 담당관은 청년정책팀, 청년일자리팀, 청소년팀 3개 팀으로 구성되었으며 현황은 13명입니다. 5쪽 부서 비전 및 전략 목표입니다. 저희 부서는 청년과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젊은 도시를 비전으로 삼아 청년의 참여와 자립, 청소년의 행복한 성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13개의 과제를 적극 추진 중이며 이 중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 추진 과제 1번 청년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소통의 장 마련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의 목소리를 통해 청년 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청년들학 5959 홈페이지를 우리시의 청년 포털과 통합하고 고도화하여 온라인 기능을 강화하고 SNS 홍보도 확대해 청년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주시 청년 50여 명을 대상으로 청년 정책 아이디어 및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는 청년 상상 포럼을 개최하고 분과별 정책 발굴을 통해 청주 청년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청년 정책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청년들이 단순한 정책 수혜자를 넘어 정책 설계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조 추진 과제 2번 대연 지하상가 청년 특화 지역 조성 및 운영입니다. 대연 지하상가를 청년 창업 지원 기반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하여 청년층의 유입을 촉진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본공사에 착공하여 26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6년 1월 민간위탁 협약 체결 후 2월 입주청년 선발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실질적인 공간 지원과 전문교육, 컨설팅 등 맞춤형 창업 지원 사업을 운영하여 우리시 청년 창업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추진과제 3번 청소년을 위한 꿀잼 공간, 수련시설 등 확충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위해 금천동에 상당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5년 설계 공모 및 기본 실시 설계 용역 추진 후 26년 4월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청주시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 사업은 청소년의 휴식과 소통, 교류,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소규모 청소년 전용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5년 10월 오창읍에 제1호 청주시 청소년 자유공간을 개소하였고 26년에는 오송읍에 제2호 청소년 자유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 2월 중 대상지 확정 후 실시 설계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여 연내 개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청년 정책 담당관 소관 26년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며 나머지 추진 과제는 서면 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자우 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국 기본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자우입니다. 언제나 저희 복지국 소관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6년 복지국 상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조 기본 현황입니다. 복지국은 2026년 1월 23일 노인복지과 통합돌봄팀이 신설되어 6개과 2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1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조 복지국의 비전과 전략 목표입니다. 복지국은 맞춤형 동행복지, 더 행복한 청주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시민 공감 행복복지 시전, 늘 곁에 있는 든든한 노인복지, 차별 없는 맞춤형 장애인 복지 시전 등 6개의 전략 목표를 추진하기 위하여 구독사 예방 지원 사업 확대와 청주형 노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 청주시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 운영, 공공형 실내 놀이터 조성 등의 주요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기본 현황 보고를 마치고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추진 사업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과 복지재단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과 복지재단 상임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관계상 일일이 호명하지 않겠으니 설명이 끝나면 직세순에 따라 다음 부서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민경아 복지정책과장님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민경아입니다. 2026년 복지정책과 시정계획 중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입니다.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사업 확대입니다. 우리 청주시는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위험자 판단 도구를 활용해서 50세에서 64세의 장년층 저소득 1인 가구 전수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결과 고위험군 345명을 발굴했습니다. 이에 서비스 중복자를 제외한 특별관리 대상으로 100가구를 선정하고 자활기업을 활용해 부피가 큰 이불 빨래를 해드리면서 정기적인 안보 확인을 병행하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지원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더불어 장년층이 받을 수 있는 복지와 일자리 등 서비스를 일목요연하게 정비하고 시와 유관기관에 주기적으로 배포하겠습니다. 보다 체계적인 청주형 고독사 예방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장년층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안전한 우리집 취약계층 주택 화재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재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화재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자가 여부와 건축물 등급 등 화재보험 가입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를 완료하였고 1,700가구를 확정해 화재보험 가입을 안내합니다.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입니다. 내 손으로 집수리 역량업 공구 대여와 교육 사업입니다. 가정에서 소소하게 필요하지만 구입이 부담되는 공구를 시에서 구비하고 대여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이와 함께 공구 사용법 등 집수리 실용 교육을 실시해 시민들이 스스로 주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청주시 주거복지센터 내 공구 대여 공간을 확보하고 1월에 전동 공구 30종을 갖추고 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시민 생활 편의와 주거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6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청주형 노인 통합돌봄체계 구축입니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개인별 욕구와 특성에 맞는 다양한 노인 통합돌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년에는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다직열 전담 인력 2명을 배치하여 월 2회 통합판정 및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91명에게 329건의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였고 이동 목욕 서비스 및 병원 동행, 퇴원 후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청주시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의료돌봄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26년 통합돌봄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고 1팀 4명의 통합돌봄 전담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안전한 홈케어 사업과 어르신 틈새돌봄 지원 사업 등 신규 사업을 확대하여 통합돌봄 서비스를 더욱 확대 강화하고 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기관, 보건소 등과 협력하여 돌봄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서비스를 연계하여 노인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9쪽 추진과제 2번 목련공원 3분장지 조성 사업입니다. 자연 친화적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비 1억 4천만 원으로 목련공원 내 3분장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3분장은 골분을 지정된 구역에 뿌리는 자연 친화적인 장례 방식으로 기존 봉안시설과 자연장지의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고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새로운 장사 방식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목련공원 부진의 3분장소, 추모공간, 유가족 휴식공간을 포함한 3분장지 1,400평방미터에 국내 및 유럽 등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되 장사 방식에 대한 시민 수요를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1쪽 추진과제 4번 공공건축물 노인복지관 그린 리모델링 지원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노후 건축물의 단열, 창호, 설비 등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청주시 노인종합복지관과 상당노인복지관 2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포함 48억 1,800만 원이며 청주시 노인종합복지관에 25억 4,400만 원, 상당노인복지관에 22억 7,400만 원입니다. 노인복지과, 공공시설과, 노인복지관 3개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 추진과제 1번 청주시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 운영입니다.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는 장애인의 디지털 소외 해소를 위하여 건립되었으며 VR, AI 등 기술을 활용하여 장애인들의 재활치료 및 직업훈련 등은 물론 비장애인들도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하여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체험 공간입니다. 흥덕구 신봉동 500번지에 위치하며 지상 2층 연면적 966제곱평방미터 규모의 건물로 총 22종 601개의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수탁 운영하며 2월 26일 개관식 이후 약 한 달간 시범 운영 후에 정식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용 방식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 후에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사전에 장애인을 포함 시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여 혼선이 없도록 하고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쪽 추진과제 2번 장애인 복지타운 부설주차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 복지타운 내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 건립에 따른 주차 면수 감소와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흥덕구 신봉동 526-1번지 일원에 사업비 4억 5천만 원에 1434제곱평방미터 부지에 36면 규모로 부설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부지 내 공장 해체 설계 용역 진행 중이며 2026년 4월 공장 퇴거 후 공장 해체 및 주차장 조성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복지타운 부설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 수요를 해결하고 시설 이용 장애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추진과제 3번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 환경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2차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은 관련 조례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에 의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1차 기본계획이 금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올해 2월 연구용역 발주 및 착수를 시작으로 12월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차 기본계획에는 청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도 포함되어야 하기에 차질 없이 준비하여 장애인이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추진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시정계획 중 주요 사업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출생 축하 청주와의 첫걸음 청약통장 지원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민관 매칭으로 생애 첫 청약통장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1회 시 5만 원과 지역은행 1만 원 등 6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중에 청약통장은 사업의 효과가 장기간 소요되어 실효성이 낮으므로 적금통장 지원으로 수정을 요청함에 따라 사업 변경 후 협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래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8쪽 다함께 육아이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가족센터 내 꿈도당 공동육아나눔터 등 5개소의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2월 중에 오창 공동육아나눔터를 신규 개소하기 위해 수탁기관 선정 등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별로 1개소씩 운영 중에 있으나 인구 대비 개소수가 부족하고 오송 지역에 신규 설치 요구가 늘고 있는 추세이므로 추가 설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9쪽 장난감 대여센터 이용 편의 증진 및 기능 강화입니다.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장난감 대여를 위해 오창점에서는 임산부, 다자녀 가정 등을 대상으로
택배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자활센터와 택배 업무를 협의 중에 있으며 3월부터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오창, 성화, 내덕 전 지점에서는 등록 장애아와 발달이 느린 영유아를 위한 발달 놀잇감을 구입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에 적합한 다양한 장난감을 무료로 대여함으로써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이들의 학습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박영미입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6쪽 추진과제 1 공공형 실내 놀이터 조성입니다. 날씨와 계절에 제약 없이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놀이 공간의 필요성이 커지고 민간 실내 놀이터의 높은 비용 부담과 공공 놀이 시설의 기능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재미있게 이용할 수 있는 청주시 최초 공공형 실내 놀이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건축 기획 용역을 시작으로 공공 건축 심의, 설계 공모, 제안서 평가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건축 리모델링 설계와 놀이시설 설계를 병행 추진 중이며 올해 8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즐거움을, 부모에게는 안심을 줄 수 있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추진 과제 2 청주형 다함께 돌봄센터 연장 돌봄 시범 운영입니다. 방학 중에 출퇴근 시간대 연장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여 초등 돌봄을 빈틈없이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방학 중 운영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이나 보호자의 출퇴근 시간대에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아동의 안전 및 보호자가 안심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학 중에 운영 시간을 오전 7시 30분에서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당초 3개소를 계획했으나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5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지역 기반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주도의 아동 돌봄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업 외에도 올해 계획한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동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위생정책과 소관 2026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2쪽 추진과제 1번 공중위생 서비스 우수업소 지정 운영입니다. 전년도 공중위생 평가 결과 녹색 등급을 받은 업소 중 상위 10% 이내의 업소를 우수업소로 선정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80개소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중위생 영업주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 향상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3쪽 추진과제 2번 임산부 행복업소 모아모아 사업입니다. 청주시 거주 임산부가 모아모아 사업 참여업소 이용 시 최소 5% 이상의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50개소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내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 확산과 여성 친화적인 도시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4쪽 추진과제 3번 미용기술 경연대회 앤 뷰티 페스타입니다. 26년 10월 개최 예정이며 헤어 디자인, 메이크업 등 종목별 경연회장을 마련하여 뷰티 산업 미래 인재를 발굴하고 청주시를 K뷰티 산업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문화 축제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과제 4번부터 12번까지의 보고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위생정책과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 최은혜입니다. 복지재단 업무에 관심과 발전적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과 한동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청주복지재단은 시민의 든든한 내일을 만들어가는 복지중심 플랫폼을 비전으로 현장 기반 복지정책 연구 체계화, 지역 맞춤 복지교육 전문화, 빈틈없는 통합 네트워크 활성화, 지속가능 책임 경영 고도화의 4가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료집 15쪽 추진과제 1번, 청주시 장년층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청주시 지원 조례에 기반하여 실태조사, 장년층 FGI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장년층 1인 가구의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제 발굴을 목적으로 합니다. 17쪽 추진과제 2번, 복지정책 현안 대응 연구입니다. 청주시 복지정책 발굴 및 강화의 논리 기반을 마련하는 연구로 청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위기대응 매뉴얼 개발을 포함하여 요청과제 3건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18쪽 추진과제 3번, 현장 참여형 작은 연구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기관이 필요로 하는 주제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복지재단 연구진이 지원하는 것으로 공모를 통해 연구비 지원형 2건, 연구 코칭형 2건을 선정하여 연구 자문과 코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현장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현장 밀착형 복지 현안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19쪽 추진과제 4번, AI 활용 전문 교육 사업입니다. 현장의 AI 활용 업무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공공과 민간의 활용 실태를 진단하고 있으며 기관의 상황에 맞게 교육과 컨설팅의 이원화된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집 20쪽 추진과제 5번, 다 통하는 통합돌봄 네트워크 운영 사업은 지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통합돌봄 추진 시 중요한 자원 연계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청주시 의료 요양 돌봄 통합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청주복지재단 2026년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며 이하는 자료집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부서별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각입니다. 그냥 짚히는 대로 모범 음식점 운영하는 거 지금 현재 몇 곳이나 돼요, 청주에? 예, 위생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지금 현재 130개소가 있습니다. 그 맛집하고 다릅니까? 네. 맛집은 뭐예요? 그냥 시민들이 뽑은 건가? 네, 위생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저희 시에서 맛집을 따로 선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구나. 노인복지과장님. 네, 노인복지과장 정원입니다. 목련공원 산분장지 조성 사업. 곧 공사 추진해서 곧 완료됩니까? 네, 지난해 12월에 설계가 다 완료가 됐고 날이 풀리는 대로 바로 착공을 하겠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엄숙해서 엄숙한 거에 필요하겠지만은 거기에다가 화장을 해서 거기다 이제 뿌리는 건가 그냥? 네, 그렇습니다. 네. 사람들이 안 꺼릴까? 거기다 그냥 계속. 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할 때 그 가에는 여기 수목을 나무나 나무 큰 나무나 이런 걸 심어가지고 좀 가리고 그 뿌리는 장소에도 낮은 담벽을 이렇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낮은 담벽 설치해서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길은 저기만 그
산골할 때만 들어가고 다른 데서는 입장을 안 하고 외부에서는 볼 수 있게끔만 이렇게 하고 있고, 그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약간의 물 수공간이라고 해서 보는 곳과 그 공간을 이렇게 격리를 약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40년 전하고는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 저는 뭐 화장을 그때도 주장을 했다가 어른들한테 많이 핀잔을 받고 그런 때도 있었어요. 매장하는 것보다는 화장이 깨끗할 것 같아서 화장을 하겠다고 그랬다가 그냥 막 그때는 뭐 한 7, 80%가 매장을 할 때인데, 더 나아가서 저는 시신기증, 얼마 전에 이제 병원에 갔더니 장지가 없더라고. 보니까 시신기증 써 있더라고. 저도 이제 시신기증을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 신체기증 이런 건 다 했는데, 그 뭐 시신기증은 좀 별도더라고 보니까. 뭐 우리 뭐 백골이 진토디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런 그거하고 화장한 거하고 이제 비슷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간 여기 그 엄숙한 곳이니까 잘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할 수 있도록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올해 23년 말 현재 청주시 화장률이 한 87.4% 정도가 되고요. 전국은 92.9%, 전국보다는 약간 낮은 편인데, 이 화장률에 대한 속도가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빠르게 높여져 갖고, 장례문에 대한 변화가 많이 이제 빠르게 변화되는 것 같아서 그거에 맞춰 가지고 차근차근 격식에 어긋나지 않게 장례 문화를 안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잘 하시겠죠. 후세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한동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동순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그 홍성가 의원님이 그 잠시만요. 의원님은 모범 음식점 얘기를 했구나. 저는 그 105페이지 외식업소 위생등급제 관련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김명숙 위생정책과장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으네. 제가 지금 지역에 이렇게 돌다 보면 위생등급제를 받으려고, 위생업소 이거를 받으려고 준비를 신청을 하고 통과를 하기가 그분들 표현에 의하면 뭐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것만치 힘들게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위생등급제에서 통과를 하면 저희가 주는 게 뭐를 제공하고 있죠? 위생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지금 현재는 신규 지정되는 업소에 그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 쓰레기 봉투 50리터짜리 80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 쓰레기 봉투를 주고 있다고 하면서 저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들은 내용이 뭐였냐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상하수도 감면을 해주고 있답니다. 요구 사항을 혹시 파악 계신 게 있으셔요? 위생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에 대해서 상하수도 감면을 청주시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예전에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상하수도 감면을 해준 적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좀 업소마다 뭐 몇 프로 정도 이렇게 저희 상하수도 감면을 해주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업소가 큰 업소나 작은 업소에 따라서 혜택을 받는 게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 제도 자체가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그런데 그 실제 현장에서는 그 쓰레기 봉투 이런 거가 아닌 타 지자체에서 활성화되고 있고 필요로 하는 상하수도 감면, 이 얘기를 많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들여다보면 좋지 않을까. 요거 이제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고 싶어서, 네, 뭐 이거에 대해서 검토나
위생 등급제 통과를 하면 이렇게 고민해 본 적은 없으셔요? 한번 그거 좀 검토 좀 해보셔요. 네, 위생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예전에 상하수도세를 이제 좀 감면을 해줬을 때의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검토는 해보지는 않았는데 그 업소에서 그런 그러니까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상수도사업본부나 한번 저희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들여다 봐줬으면 좋겠고요. 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김옥성 과장님에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네, 여성가족과장 김옥서입니다. 예, 67페이지 보면 제가 이제 자료를 어제 조금 받아봤어요. 청주와의 첫걸음 청약 통장 이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니까 충북 저출생 대응 경진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특별조정 교부금까지 확보한 이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우리 아이의 첫 출발 함께 지원하겠다는 취지가 이제 잘 담겨 있어서 좀 의미 있게 좀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회보장 제도 신설 협의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은행과 또 협약을 앞두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체결을 했다는지 이런 게 나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사회보장 제도 협의하고 지역은행이 농협하고 국민은행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협약이 끝나면 우리 청주시에서 5만 원을 주고 그 지역은행에서 1만 원을 줘서 6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서도 이제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여성가족과장 김옥서입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청약통장을 지원해주기 위한 사업을 이제 구상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아까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중에 청약통장은 너무 이제 장기간이 소요가 되니까 이거를 적금통장으로 변경하면은 협의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했고 이제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 1만 원을 매칭해 주는 거는 저희 시의 시금고가 지금 현재 농협과 국민은행이거든요. 얘랑 협의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상반기 중에 차질 없이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협의를 했다는 거는 됐다고 우리 제가 이해를 해도 되죠, 우리 시민이? 네, 네. 네, 과장님 그러면 이게 신규 사업이고 또 기대가 큰 사업인데 그러면 향후 홍보는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 만약에 이게 지금 답변이 안 됐다면 추후 서면으로 주셔도 되고요. 편한 대로 하십시오. 네, 여성가족과장 김옥서입니다. 홍보는 이제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보도자료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읍면동 통해서 이 통장 회의나 이제 직능단지 회의를 통해서 홍보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또 이어서 페이지는 73페이지예요. 행복한 선택, 결혼, 출산, 친화환경 조성. 여기에서 아랫부분에 보면 저출생 인식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저출생 인식 개선 사업 중에서 가족 친화 UCC 네트워크 워크숍 사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추진 내용에 보면 저출생 극복 워크숍, 미혼자 만남의 장 등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주시가 과거 그 청주 썸데이였었나요?
미혼 남녀 만남주선 사업을 추진했다가 여러 비판이 제기돼서 이제 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이 지금 운영하겠다는 하는 그 가족친화 UCC 네트워크 사업은 그거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이해를 했어요. 그거를 한다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래서 과장님은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 사업의 연장인지도 요거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여성가족과장 김옥서입니다. 사실 그 전에 했던 사업들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던 그렇죠. 사업이고요. 지금 여기 그 워크숍 안에 들어가 있는 미혼자 만남의 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협력 기관이 현재 저희 99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 99개 기관에 지금 다니고 있는 그 젊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이나 기관이 아닌 타 기관이나 기업에 있는 젊은 분들과 좀 친구 맺기를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 워크숍 안에 한 꼭지로 지금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족친화 UCC 네트워크 관련해서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도 좀 더 활성화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많은 이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그동안에는 조금 소극적으로 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앞으로는 이 워크숍 외에도 뭐 이제 그 기관이나 기업에 다니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가족 친화 좀 프로그램, 그러니까 부모님과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뭐 가족 친화 좀 프로그램을 한다던가, 그리고 뭐 찾아가는 좀 부모 교육을 한다던가 해서 이 네트워크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혼자 만남회장 여기 포개돼 이거는 뭐 기업, 우리가 UCC니까 기업, 대학, 단체 이쪽 우리 청주시가 아니라 이쪽 주관으로 해서 뭐 청춘 남녀 만남의 장도 될 수 있고, 방금 전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한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신경 써서 좀 진행 좀 해주시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경화 과장님께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민경화입니다. 이게 몇 쪽일까요? 20페이지 보면 내 손으로 집수리 영양업 공구대여 앤 교육 이 신교 사업이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아까 설명해 주시기도 했는데, 이게 보면 공구를 한 30여 종 구입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대여를 하고, 그리고 간단 집수리 교육도 시킨다, 이런 사업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관심이 있어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부산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아니면 충남 도의회 같은 경우에도 용역을 내서 이게 좀 사업이 많이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저희가 청주시 주거복지센터가 지금 내독인가요? 율량 쪽에 있죠? 네, 율량동에 청원구 있습니다. 쪽에 있죠? 예. 그러면 공구대여 같은 경우 청주시에서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되게 좋게 보는 사업이라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타 지자체 같이 우리 청주시도 이거 활성화 많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한쪽에 편중되다 있다 보니까 뭐 미연이라든지 상당구 아니면 서원구 저쪽 끝부분에 있는 분들은 사실 이용하고 싶어도 이게 이용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보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해 본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이제 내 손으로 공구 이 사업은 올해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이제 주거복지센터에 이제 거기에 안착을 하는데요. 지금 거기 말고도 비슷한 사업이 이제 복명동에 공구 사업이 지원하는 사업이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청주 자활센터에서도 공구 이렇게 약간 고쳐주는 그런 사업을 지금 같이 벌이고 있어서 지역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활성화되는 걸 봐서 확대할지 여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으로는 이렇게 안배는 조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우리 이제 주거복지센터에서 집수리를 해주는 그거를 말씀하신 거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공구 대여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그러면 향후 계획도 좀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청주시에서 뭐 저쪽 접근이 어려운 뭐 판매 시설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뭐 이동 장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이것도 좋고, 이제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는 향후에 어떻게 확산을 시킬 건가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질의를 하는 건데요. 뭐 자활 사업이 됐든 우리가 뭐 시니어 클럽에서 이동 목욕 뭐 차량도 이동을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그렇듯 이동 공구 차량을 그쪽에서 배달해 줄 수 있는 찾아가는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방법 뭐 기존에 또 이용하고 현대 사업을 하고 있는 거가 있으니까 그거와 연계해서 하든 아니면 자활 사업이 됐든 시니어 클럽이 됐든 이쪽으로도 좀 고민을 좀 해줬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질의를 했습니다. 네, 그 부분도 좀 검토 좀 한번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송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병호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복지정책과 그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이번에 그 신규로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사업으로 해서 그 빨래 해드림이 있는데 여기 지금 대상자 선정 100명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여기 100명은 그 4개구 다 포함된 인원들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경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그 소미 빨래방 네. 여기는 어디에 있는 곳이에요, 위치가? 산남동. 산남동. 그럼 산남동에 있는 이 소미 빨래방에서 4개구에 있는 그 100분의 그 대상자들의 빨래를 여기서 다 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수거라든가 이거 뭐 전달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활센터에 인력이 있어서 그 인력으로 다 커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저희가 이제 MOU를 체결을 하고 그분들을 다 교육을 시켜서 이제 그 빨래방은 이 2달에 한 번 하는 거고요. 이불 빨래는 2달에 한 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안부 전화는 2주에 한 번 해서 그분들의 용태를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부 전화는 뭐 그냥 전화로 하면 되지만 이제 빨래라는 것은 그 100분들 대구로 다 찾아가서 빨래를 수거해오고 빨래하고 나서 갖다 주는 시스템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몇 분이 그럼 이걸 안색도 일을 하세요? 살피고, 지금 현재 몇 분까지 결정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고 거기 인원이 교육이 돼서 이제 정예 부대가 되면 이제 그 구역을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저번에도 이제 어르신 그 빨래 하는 것도 이게 수거 문제가 조금 인력이 좀 안 돼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장년층으로 해서 또 이게 4개구를 한 곳에서 다 하니까 그럼 지금은 이게 이제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그 한 곳에서 지금 빨래방하고 또 이것도 만약에 나중에 조금 늘어나게 되면 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지금 현재 이게 자활센터에서 하는 이유가 인건비가 저희가 국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민간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은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구역으로 돌아가면서 하시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사업을 이렇게 세팅을 한 거고요. 아마 더 시간이 가도 다른 데서 민간 영역에서 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인건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아직 요게 그냥 저거는 안 되고 지금 일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고 뭐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네요, 그죠? 하여튼 그럼 저는 이제 그런 문제, 이제 시스템 문제가 어떻게 되나 그게 좀 궁금해서 뭐 말씀을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 장애인 복지 과장님께 질의를 조금 드리겠는데요. 페이지는 47페이지입니다. 그 우리 장애인 복지타운 부설 주차장 이제 조성이 이래 돼서 뒤에 보니까 도면도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요.
제가 조금 이게 궁금한 게 저희가 만약에 뭐 시청이나 이런 데 주차장을 하면은 뭐 장애인 그 주차장 구역을 몇 개 더 늘리고 뭐 이런 건 있잖아요. 그죠? 이게 퍼센테이지 안에서. 여기는 장애인 복지타운이면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장애인 분들이 많으신 공간인 거잖아요. 여기는 주차장 대수가 지금 36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 크기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반 우리 그 사이즈예요? 아니면 저희가 그 장애인 주차 구역을 하는 그 사이즈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장애인 복지과장 박병승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주차장 조성 관련 법에 의해서 일반 차량과 그 장애인 차량을 구분해서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 장애인 구역은 네, 몇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몇 개의 구역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전체 36면 중에 네. 일부가 이제 법적 규모를 갖춰야 되는 장애인 시설이 되고요. 나머지는 일반 주차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거의 다 보호자들이 네. 차량을 이용해서 장애인들을 뭐 출퇴근 시키고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장애인 차량 주차 구역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그냥 보통 그냥 생각하면 주차장을 조성할 때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일단 장애인 그 부설 주차장이라는 그 특수한 이렇게 이름이 명칭이 붙다 보니까 혹시 또 다른 특혜가 있나 아니면 다른 그게 있나 조금 그게 궁금해서 그랬던 거예요. 네. 별 그게 없이 똑같이 그냥 적용이 돼서 만들어진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휠체어나 이런 거 이렇게 뭐 내리시고 하는 데 보니까 공간이 엄청 많이 이용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림을 보면은 처음 들어오는 데부터 쫙 해갖고 한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보면은 이게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희가 가봤을 때 이게 부지가 그렇게 막 넓게 보이지 않았던 곳이라서. 아무튼 그러면 여기 그러면은 됐고요. 여기 또 그러면 주차장에 시각 장애인 그 음성 안내 기능 가능한 그것도 또 구비가 되나요? 주차장 현재는 이제 그런 기능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의원님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필요한 사항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뭐 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설계 시에 이제 추가 반영을 할 수도 있고요. 추가 또 저희가 공사하면서도 계속 보완을 할 수 있는 거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조금 이제 생각을 못 하셨다면 좀 넣어주는 방향이 좀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네. 어차피 이거 뭐 BF 인증 다 이렇게 해갖고 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페이지는 103페이지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얘기가 한번 되어져 있는 거 있는데 임산부 행복업소 모아모아 요거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을 때 지금 250개소 이제 그 업체는 참여 업소는 이제 됐어요. 그러면 이 업소가 그 임산부 행복업소 모아모아를 뭐 시행하는 곳이라는 걸 알 수 있는 표식이 그때는 아직 안 나타났던데 혹시 그거는 이번에 이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이 사업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좀 좋다고 생각이 돼서 청주시로 확대하려고 올해 이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사업 계획을 세워서 그 신청업소를 3월 언제까지 이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고자 하는 업소를 이제 뭐뭐 업소로 이제 지정이 됐을 때는 이제 표시를 할 겁니다. 스티커로 이 업소는 저 임산부 지원을 해주는 참여 업소입니다 하는 그 스티커로 그 업소 입구라든지 이렇게 표시를 해서 알릴 예정이고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데 그 업소 정보를 다 올릴 예정입니다. 그럼 아직 그 준비는 안 돼 있는 거네요. 그냥 스티커를 붙이겠다라는 거지 어떤 그러니까 스티커가 표시가 된다는 건 없는 거네요, 그죠? 네. 이게 그럼 언제부터 지금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그 사업 기간이 있는데 지금 이제 사업 계획을 해서 예. 수립해서 추진을 이렇게 신청업소를 이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한 4월, 5월 정도부터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번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도 아직까지 그 스티커도 아니 저희가 이제 구상을 안 하고 계신다는 생각은 다 하고 해놓기는 했는데 아직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게 아마 그 임산부 분들한테 이런 걸 말씀을 드리니까 빨리 알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5% 이상이야. 그러니까 조언을 하는데 아직까지 이런 게 안 나오니까. 위생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지금 현재 그 응덕구하고 서원구에서 이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거기는 이제 5월달까지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지금 하고 있는 업소들도 아마 다시 시에 흡수돼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업소들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나중에 이게 되면 이제 그 청주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알 수 있는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청주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될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위생정책과장 김명수입니다. 홈페이지에서도 알 수 있고 그 업소 입구에 임산부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줄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이런 거네 하고 이제 입소문이 자꾸 나게 만들어야 되지.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해갖고 홈페이지 안 보면 그만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난감하네요. 하여튼 요거 그러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호응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네, 위생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업소 하나하나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다 올리기는 하지만은 저희가 매스컴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송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신가요? 이해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숙 의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아까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0쪽에 장년층 1인 가구 구독사 예방사업 확대해서 고령군 발굴이 345명을 하셨다고 했는데 일단 100명만 세탁 빨래를 해드린다고 했거든요. 시범으로 그냥 이 정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민경아입니다. 저희가 345명이 발굴이 됐는데 그분들은 이제 기초생활 서비스를 좀 받으시는 분이 있어서 중복 서비스자를 제외한 아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으로 꾸린 겁니다. 그럼 대상자 선정을 그렇게 하신 거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정책 담당관님께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청년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소통회장 마련 신규 사업 계획 세우셨는데요. 청년 정책 정보를 이제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정비하겠다는 방향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기존에 운영되던 청년 센터 홈페이지나 SNS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에서 달라지는지, 크게 달라지는지 또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년정책 담당관 유지우입니다. 기존에 저희 555 홈페이지를 이제 리뉴얼하는 거라고 좀 보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청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청년과 관련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자 할 때 좀 타고 들어가는 조금 불편함이 있는 거를 저희 청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4개의 큰 포털 사이트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여기에 청년 포털 사이트 하나를 더 집어넣어서 이 사이트를 클릭을 하면 저희 555 홈페이지로 연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제 변화고요. 555 홈페이지 내에도 지금 이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메뉴를 조금 분류를 해서 좀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조금 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저희 청주시 내에 있는 청년과 관련한 사업들을 하는 기관들이 좀 여러 군데 이제 포진이 돼 있는데 사실 기관들에 대한 정보가 조금 많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 찾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관들의 이름이 어렵다 보니까 청년들이 찾아가기가 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 해당하는 기관들을 저희가 다 링크로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555 홈페이지를 통하면 어떤 길이든 어떤 사업이 궁금하든 저희 홈페이지만 들어와서 뭐라 그래야 되나요? 단어를 치면 좀 찾아갈 수 있도록,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네. 홍보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한 청년 상상 포럼이나 청년 정책 네트워크가 일회성 참여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의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청년정책 담당관 유지호입니다. 저희가
청정 넷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그 임원, 그러니까 그 위원들을 뽑아서 2년 정도 이제 운영을 하고 또 2년이 종료가 되면 뭐 물론 연임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제 한 번 정도는 주어지긴 합니다. 그리고 연임이 아닌 경우 이제 또 새로운 위원들을 또 2년마다 이제 뽑고는 있는데 줄여서 이제 청년 정책 네트워크를 이제 회의를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저희가 모아서 그 해당되는 부서로다가 저희가 다 공문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그 사업이 진행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 결과를 받아서 그거를 피드백으로 그 청년정책 네트워크 그 위원회 할 때 또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 포럼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나온 의견들은 또 각 부서에 그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를 해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러면 해당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바로 다음에 오는 뭐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 사업비를 심어서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은 좀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적극적인 그 검토를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 그 결과는 또 해당 참여했던 청년들에게 또 답변은 주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정책으로 잘 연결을 하셔서 그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사업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노인복지과장님께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28페이지고요. 청주형 노인 통합 돌봄 체계 구축 이렇게 많은 사업 계획을 하고 계신데요. 이 사업이 이제 여러 기관과 함께 돌봄을 한다고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여러 기관과 함께 돌봄을 하시는 데 있어서 현장에서는 실제 어떻게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노인복지과장 정문입니다. 사실 이 노인 통합 돌봄 체계는 말씀하신 대로 기존 서비스를 서로 연계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가장 크게는 올해 1월 달에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협의체에는 이제 보건의료 쪽 기관도 들어오고 복지 쪽도 장애인도 들어와서 협의체를 구성했고 실제 운영하는 거는 협의체 말고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네. 실무협의회에선 각각 기관이 다 참석을 해서 같이 사례회의를 하고 해서 대상자들한테 이제 맞는 서비스를 이름 제공해 주는 체계입니다. 아, 네. 그리고 전담 인력 배치를 또 이렇게 하셨는데요. 네네. 뭐 전담 인력 배치를 함으로써 뭐 크게 뭐 좋아졌다든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 있으실까요? 일단 이 제도가 3월 27일 법 시행이 되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에 전담 팀만 통합 돌봄 팀만 구성했는데 향후에는 읍면동과 또 보건소나 이쪽도 같이 인력을 더 확대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병원에서 퇴원 환자 연계도 있는데 퇴원하실 때는 어떻게 연계를 하고 계신가요? 우리 팀하고. 처음에는 종합병원만 했었는데요. 네. 종합병원 말고 요양병원에서 10개 기관이 그쪽에서 연계를 이제 요청해 오면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퇴원하시는 분들도 알고 계신가요? 예, 그쪽 병원에서 이제 의뢰를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계가 되는지 궁금했거든요. 사전에 퇴원 전에 미리 네. 의뢰를 하면 네. 이제 같이 회의를 네. 해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살던 곳에서 이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하시는 사업인데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전 시민이 기대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기도 합니다.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네, 이하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하정 의원입니다. 국장님. 네, 복지국장 이정입니다. 네, 요 사업서 86페이지 보세요. 공공형 실내 놀이터 조성과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네. 이 공공형 실내 놀이터 조성하고 운영도 아동복지과에서 하시나요? 운영은 랜드에서 저희는 그럼 아동복지과는 8월 달에 준공하는 것까지인가요?
네,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네. 말씀을 드리는 네. 거고요. 왜냐하면은 청주 랜드 안에 공공용 실내 놀이터만 아동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거는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생각이 돼서, 근데 이제 연구 사업서부터 조성하는 것까지는 어쨌든 아동복지과에서 지금까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다 마무리해서 요 일은 운영과 관련해서는 청주 랜드에서 맡아서 조례에 근거를 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님 그 설명서 40페이지 그리고 복지재단 37페이지 연계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장기 요양기관 법적 교육 사업을 항상 이렇게 노인복지과에서 주관해서 하신 건가요? 예, 노인복지과장 정문입니다. 네. 일단 노인 장기요양기관이 노인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네. 예, 요 사업을 복지재단의 그 법정교육 사업하고 묶어서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거는 문제가 있을까요? 상임이사님? 나와서 좀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40페이지요) 장기요양시설 회계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인권교육 관련해서 매년 2회 하고 있습니다. 요 사업 복지재단에서 직접적으로 운영 교육 사업으로 묶어서 운영하는 건 문제가 있을까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는 또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장기요양 기관은 사회 서비스 기관이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 복지재단 지금 되게 보면 사회복지 시설만 관련해서 폭 좁게 지금 교육 사업을 진행하시고 계시는데 네. 앞으로는 사회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도 복지재단에서 관심 가져서 뭐 연구 사업도 하셔야 되고 교육 사업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기요양 기관의 이런 인권 교육 같은 경우나 회계 교육은 진짜 세계적으로 그리고 또 전문가들을 연계해서 재단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네, 지금까지는 좀 뭐랄까요, 영리기관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지원해야 할까라는 고민들이 좀 있었는데요. 네, 노인복지과 같이 협의해서 네, 검토하도록 왜냐하면 하겠습니다. 조례에는 분명히 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연구 사업이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재단은. 그리고 앞으로도 사회복지 시설보다는 사회 서비스 기관과 관련된 연구 사업도 그리고 교육 사업도 좀 복지재단에서 중심 역할을 해주셨으면 그래야지 매년 진행되는 교육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한번 논의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10페이지 복지국 10페이지 복지정책과장님 아까 작년과 관련된 그 설명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작년치 1인 가구 고독사 관련해서 이제 이게 겨울에만 진행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장 민경입니다. 1년 내에 합니다. 그리고 연구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지금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하고 해서 1, 2, 3차 연구 계획 결과 보니까 340명 정도가 저희가 장년층 그 위험군으로 조사가 돼 있는 걸 발견했고요. 그죠? 그 중에서 고위험군 비율이 상당부가 제일 높은데 왜 서원구에 이렇게 세탁 빨래방을 수행기관으로 정하신 거예요? 지금 그거는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소미 빨래방이 거기에 위치해서 그런 거고요. 이건 지역으로 국한되지 자활에서 않고 운영하는 빨래방이 거기 있다? 예.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빨래- 운영비는 자활센터에 지급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 지원하시고 계시고요? 네. 저희가 그래서 2천만 원 예산을 지금 생각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이 저희가 고위험군과 위험군의 대상자를 발굴한 게 되게 보면은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중심으로 연구 조사를 했더라고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이건 일상생활 돌봄 사업의 특화 사업으로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건가요? 시 자체 사업보다는 지금 바우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상생활 특화 사업으로 집어넣어서 진행되는 거는 어려움이 있나요? 일상 돌봄 얘기하시는 거죠? 네, 네. 예, 일상 돌봄. 일상 돌봄은 이제 국가 사업이고 저희는 조례에 저희가 그러니까 국가 사업 중에 특화 사업으로 이 사업을 포함시켜서 진행하는 건 어려워요? 이 사업이 포함 안 되나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러면 그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연령층은 해보겠습니다. 맞는 것 같고요. 네. 그죠? 예, 가사 맞습니다. 서비스하고 일상 지원이 되는 서비스 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우처 사업으로 가능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상생활 돌봄 지원 사업으로. 예, 그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장님, 그 30페이지 틈새 돌봄 지원 사업대에서 70명이 어떻게 선정되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노인복지과장 정문입니다. 네. 70명은 이 저기 틈새 돌봄 노인한테 지원해주는 노인 일자리 70명입니다. 일자리에 맞춰서 대상자를 그렇죠. 선정하신 거예요? 아니, 이거 틈새 돌봄이 필요하다고 결정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방문 요양사나 네네. 생활 지원사라고 나온 거 보니까 장애인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추가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네네. 이건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근데 저기 통합돌봄과 연관되는 건데요. 네, 거기서 그런 것 요청이, 같아요. 읍면동인일 수도 있고 맞춤 돌봄 기관일 수도 있고 여기 있는 70명은 그분들을 돌보시는 어르신분들입니다. 한 명당 몇 명 인력해서 돌보는 이제 네, 일단은- 대상자도 선정이 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일단 한 가정에 2명씩 틈새 돌봄이가 일단 어르신이기 때문에 혼자는 안 되고 1가정에 2명씩 같이 일조로 나가고 저는 급성기 퇴원 환자나 돌봄 필요한 대상자는 어쨌든 통합 돌봄에서 결정돼서 이게 네네. 지원 가능한데 네네. 그 위에 있는 방문 요양사하고 생활지원사 이미 받고 있는 서비스 이외에 돌봄 시간이 필요한 대상자를 결정을 누가 하냐고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그거는 그냥 주민센터 모든 가정에서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지금 가장 많이 오는 데는 그 맞춤 돌봄 서비스 기관에서 저기 맞돌 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돌에서 방문 요양 생활 지원사가 방문을 해서 이런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서 많이 그러면은 들어오고 70명이 갈 수 있는 데가 한 70명이니까 2인 1조 정도 그렇죠. 되시는 거예요? 2인 1조로. 네, 그렇죠. 몇 시간 정도 지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야간 이런 것도 없이? 그렇게는 안 되고 노인 일자리인 분들이 가기 때문에 노인 활동 역량 강화인 분들이 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정리해서 좀 더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요. 네, 네. 노인 급식과 관련해서 제가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 네. 그 관련 부서에서 협의가 잘 안 돼서 전달이 안 됐다고 저희 정책지원관을 말씀하시는데 네. 그 내용도 정리해서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상황 때 제가 입법 예고를 해야 할 입장이라서 드리는 네, 말씀이고요. 그리고 장애복지과장님 54페이지 279명 장애인 더 건강 소득 지원 279명 선정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54페이지 장애인복지과장 네. 박병승입니다. 요거 279명은 저희가 이제 도에서 수행기관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네. 수행기관 선정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이제 그 희망자를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대충 그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그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봤을 때 한 279명 정도가 사업량으로다가 저희가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가 279명을 잡았습니다. 사업량을 도에서 결정해 주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이게 이제 뭐 도비 시범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비가 70%가 들어가는데 도비가 결정되는 대상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네요. 예, 아무래도 지금 올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우선은 가장 그 걱정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건강 관련 보험에서 그 신체 그 뭐죠? 의료 검사를 받는 연령이 되지 않은 친구들한테 질병이 많이 생긴다는 거를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서 요 279명 선정하실 때는 희망자도 희망자지만 관련된 기관에 좀 의견을 좀 참고해서 대상자를 좀 희망자로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혹시라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건강검진. 지금 각종 시설에도 좀 보내서 꼭 이런 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분들이 있다라면 그분들도 좀 추천을 받아서 같이 한번 성과도 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네, 이양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욱입니다. 병원은 첫 상임인 것 같은데요. 예, 올해도 또 청주시를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 했던 말씀드리려 좀 민망하지만 아직 뭐 주차장 관련돼서 확보가 된 게 그런 것들이 없겠죠, 담당관님? 아, 예. 11페이지. 예.
청년정책 담당관 유지호입니다. 그 청년창업센터 관련한 그 주차장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네. 그 작년 연말에 저희가 주변 그 주차장을 이제 다 협의하러 이제 좀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조금 이원화될 가능성이 있는 게 그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과 입주 청년 해서 이제 그분들은 상시 이제 거기서 이제 근무를 이제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했을 때 한 20명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주차 문제 때문에 저희가 시설공단이 도시공사랑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그 이제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그 주차장 중에 20명 정도를 좀 확보가 가능할 걸로 이제 얘기가 조금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주차장으로 좀 확보를 해주려고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이제 다만 이제 입주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짐을 오르내리고 할 경우가 조금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지난번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그 A 세컨즈 그 옆에 그 공간이 있거든요. 지금 엘리베이터 이제 설치하려고 하는 공간 거기에 잠시 주차를 해서 짐을 내려서 이제 다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본인 차량은 그 주차장으로다가 이제 이동을 해서 주차하고 이제 와서 이제 근무를 하시면 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하고 다만 이제 그 경우는 이제 상주하는 직원들인 경우고 이제 그 방문하시는 이제 방문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오다 가는 그런 방문객까지 저희가 주차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는 없고 다만 그 공방 이제 대표적인 거겠지만 그 입주에 있는 창업한 그 센터에서 그 물건을 구입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제 뭐 한 30분 정도에 해당하는 무료 쿠폰을 조금 이렇게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정차하는 데는 그러면 엘리베이터 신설하는 데면 동편 끝쪽.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뭐 커피를 마시러 가거나 그럴 때 주차장이 불편하면 또 안 가게 되잖아요. 항상 이거에 대해서 염려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참 이 주차장이 계속 걱정이 돼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고요. 예. 박병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 환경 구축되는 거. 예. 이게 좀 정책 환경이 정말 좀 잘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한번 행감 때도 그 중증 발달 장애인 센터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적 있잖아요. 예. 관련해서도 기본계획 수립을 하실 때 뭐 시민 참여 방안들도 고려하신다고 했는데 그 장애인 가족분들과도 좀 상의를 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가능할까요? 네, 장애인 복지과장 박병승입니다. 지난번에 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도 올해 이런 좋은 용역이 있을 때 좀 많이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다양한 의견, 특히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부모님들이나 또 뭐 가족들 아니면 보호자들이 참여해서 우리 인권보장 그 계획에 좀 그분들이 원하는 내용들이 담아낼 수 있도록 그 의견 수렴 절차를 좀 많이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되는 그런 이런 장애인 차별과 또 인권 사고에 대해서 저희가 예방할 수 있도록 뭐 각종 교육을 좀 다양화한다든지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를 한다든지 또 뭐 내부 감시 체계를 좀 강화한다든지 그리고 또 인권 담당자를 뭐 지정한다든지 해서 좀 다양하게 저희가 그 장애인들의 인권 또 권리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 부서가 좀 철저하게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주신 내용들이 다 좋은 말씀입니다. 뭐 그런 게 다 담겨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부모님들이나 가족들께서 사랑하는 가족이 가 있으면 제일 관심도가 높을 거 아니에요. 저희보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디테일한 것까지 하나하나가 많이 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민원을 제일 많이 넣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고 이 말씀드린 게 자꾸 거기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센터장님께서 이제 뭐 학교에 강의를 가셨을 때 그때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 좀 자기가 골치 아팠다라는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뭐 또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알고 계시는 거죠? 그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좀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부적절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해당 시설에 좀 주의토록 저희가 권고하겠습니다. 그분들께서는 항상 가족분들은
상처를 좀 안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계속 만나봤을 때. 예, 그런 상황에서 기간에 장께서 학교에 수업을 하실 때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과장님께서 바쁘시겠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해서 요 신규 사업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고요. 다자녀 가정 행복 렌터카 지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옥서입니다. 그럼 이게 렌터카를 3일 기준에 15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네, 여성가족과장 김옥서입니다. 1일 15만 원씩 해서 1일 15만 원이요? 네, 네. 그러면은 최대 3일까지만 지원을 해주는 거고. 네, 맞습니다. 만약에 3일이 넘어가면은 저희가 이제 협약 체결한 그 렌터카 업체에서 실제 이제 대원은 하는 거기 때문에 3일까지만. 그럼 만약에 5일을 제가 빌려요. 네. 5일을 빌리면은 3일 치커만 네, 맞습니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네. 아하. 네. 그러면은 청주에 사는 시민들께서 뭐 제주도로 놀러 가실 때 거기서도 이렇게 요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아니면 김옥서입니다. 예. 청주에서 차를 가져가야 되겠죠. 청주시에서만 네.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예. 청주시에서 렌터카를 사용할 경우가 빈번하게 아니, 청주시에 소재한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네. 대여해서 네. 뭐 방문하는 지역은 어디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일 여쭤보고 싶었던 게 네 자녀 이상부터만 가능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서입니다. 예, 올해 처음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 우선 4자녀 이상 이제 실시를 해보고 네. 그 뭐 성과 평가를 좀 한 다음에 예.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확대가 그러면 나중에는 가능할까요?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게 좀 세 자녀 네. 이상까지 네.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2자녀까지 이제 다자녀로 나라에서는 공표를 하고 최근에 기사 보면 학교 뭐 서울이나 뭐 광주의 중앙초등학교 이런 데에서도 입학생을 한 명도 못 받았대요. 네. 또 세계 제일 부자로 또 취급받는 뭐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유튜브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한국의 이런 뭐 이렇게 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가 심한 것 같은데 이게 4자녀만 혜택을 준다는 것은 너무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닐까라는 시민분들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제가 3자녀라서 아쉬워서 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항상 뭔가 저희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좀 덜 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네, 여성가족과장 김옥서입니다. 의원님 말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우선 이제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을 해보고 나서 이후에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아동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공공형 실내 놀이터 조성. 아동복지과장 박영미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반가운 사업이고 저도 많이 사용을 할 것 같은데 준공이 개관이 올해 이제 8월 예상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뭐 준공을 하고 나서 그 방문 가족들과 아이들이 굉장히 많겠죠. 네,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이들의 의견도 듣고 저희가 설계할 때 다각도로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이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완료한 후에 개설을 했을 때는 많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타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다고 이제 또 존경하는 이화정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번에도 말씀을 드리면서 분명 이쪽으로 많이 쏠릴 것 같아요. 다른 데 가보면 좀 유명하다 싶은 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키즈 카페에서 그 안전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이 걱정이 돼서
각 구마다 작은 뭐 이렇게 실내 놀이터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한번 조사가 이루어졌을까요? 현재는 그 청주형 공공 실내 놀이터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예. 그 아이들의 그 이용 빈도에 따라서 저희가 예. 그 각 구별로 필요성을 조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조사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 실내 놀이터 조성하는 거 집중하시는 거 이거를 위해서라도 전 구에 한 개씩은 작은 거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타 지역은 어떤 교회 뭐 조그맣게 운영되는 키즈 카페나 그런 거를 뭐 사회적으로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데 그런 쪽을 좀 시에서 지원금을 얼마 정도 드리고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때 한번 조사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 그런 것도 같이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각 구별로 또 놀이시설을 이용을 한다면 각 부모님들이 또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서 또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또 사료 같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너무 많으면 예. 갔다가 그냥 나오게 되더라고요. 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실까요? 예, 송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병호 의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페이지는 그 69페이지입니다. 장난감 대여센터 이용 문제 편의 정증을 해갖고 장난감 택배 서비스 운영을 이게 처음 하는 거잖아요. 저희 청주시에서는 그죠? 네,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예,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택배를 하는 것이 이제 조금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데 저희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월별 뭐 선착순 30가정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요 분들이 이제 30가정이 뭐 회원들인 거죠, 여기. 예, 기본 회원 회원 가입을 해야 가입하고. 됩니다. 예. 그러면 30가정이 하는데 그러면 기간은 뭐 요 대여를 할 경우에 몇 종류로 뭐 어느 정도 기간을 대여하게 됩니까? 1회 2점씩 2주간 2주간만 예, 되는 거예요? 대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주간만 하는데 왜 우리 이게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 뭐 연장 뭐 하는 그런 네네. 시스템이 있는데 요것도 장난감도 혹시 뭐 연장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건 있어요? 아, 택배 서비스가 아닌 그냥 일반 대여 같은 경우에는 7일까지 연장이 가능한데요. 일반은 되고. 예, 이 택배 서비스는 연장 없이 그냥 2주간만 대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그 뭐죠? 그 이용 정지라고 그래야 되나? 요런 기준은 어떻게 돼요? 원활하게 이게 잘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왜 도서도 반납을 잘 안 하게 되면 뭐 며칠간 책을 못 빌린다든가 뭐 이런 이렇게 정지 같은 어떤 시스템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이게 이제 기간 내에 반납이 안 되면은 저희가 1일 얼마씩 연체 연체료가 나가요? 네. 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뭐 큰 금액이 아니라서 크게 이제 부담은 주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러면 뭐 왜냐하면 만약에 장난감이 여러 개 있는데 요 장난감이 인기가 많으면 2주를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막 많이 구비가 돼서 그러면 2주 기다렸는데 뭐 이게 그 사람은 아유 뭐 하루 미뤄도 뭐 돈 얼마 안 되는데 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제대로 된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문자 발송이라든가 기한 내에 이제 반납을 안 할 경우에는 문자 발송이라든가 뭐 전화라든가 이렇게 계속 독촉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이렇게 연체 일수가 길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잘 돌아가실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그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 처음 이제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데는 뭐 30가정 정도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30가정이라면 되게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택배사하고 이렇게 지금 뭐 그 협약이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대여가 되고 나면 회수가 되고 나면 이걸 세척도 하고 살균도 하고 네, 또 이렇게 또 맞습니다. 포장을 해야 되는 이런 그런 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대여를 했던 장난감을 회수를 하면은 그 장난감 대여 센터 내에서 소독을 실시를 하고요. 오창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소독이 완료가 된 장난감에 한해서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여기 안에 다 하신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택배를 여기 지금 그럼 오창점에 지금 장난감 택배 서비스를 하시는 인원은 인력은 몇 분 정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기존에 거기서 이제 근무하셨던 분들이 이 택배 서비스까지 하셔야 같이. 되는 거고, 예, 네. 별도의 인력을 저희가 충원하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하여튼
기본 저것도 대여를 하고 요거 택배서 일까지 한다. 요 인력 갖고.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직 뭐 시행을 안 해봐서 잘 할 것이다라는 이제 막연함을 갖고 있는데 한번 보죠. 그러면 하여튼 요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특수 교구 이런 대여 같은 게 있으면 그럼 다양한 장난감도 좀 많이 구비가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 그래서 요즘에 뭐 지능형 뭐 그 교구다 뭐다 이거 종류별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많이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좀 신경을 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소명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동순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병호 의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간단하게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김옥성 과장님이 해주셔야 되는 건가? 네, 김옥성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69페이지에 보면 장난감 대여센터가 있어요. 청주에 대여센터 3개 있죠? 오창, 성화, 내덕. 네, 한 군데가 맞습니다. 없죠. 흥덕구가 없죠. 혹시 신설 계획이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성입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그 오송 지역에서 이 공동육아 나눔터도 그렇고 장난감 대여 센터도 그렇고 좀 만들어 달라라는 요구가 계속 맞습니다. 예,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좀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공간 확보가 쉽지가 않아서 예. 네. 그러면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공간 확보 때문에 이제 못 하고 있다고. 그러면 네 공간을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흥덕구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멀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게요. 흥덕구에 예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있었던 게 또 없어지니까는 더 서운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리고 김옥성 과장님께서도 오늘 장난감 대여 센터는 다자녀 가정이 미취학 세돌 이상이면 2, 그리고 행복 렌터카는 4. 그래서 운영하시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통일감이 없어서 혼선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것도 선착순으로 받고 계시는데 뭐 행복 렌터카도 선착순으로 하시면서 대상을 늘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저는 행복 렌터카의 대상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를지 이한국 의원님 가정에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는 게 빠를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담당관님께 이 상당 청소년 문화의 집 있잖아요. 네. 청년정책 담당관 유지호입니다. 주차장을 금빛 도서관을 쓰시겠다고 예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바로 옆이니까 네네. 그 금빛 그래서- 도서관에 지금 주차 네네. 면수가 조금 많으니까 네. 좀 같이 활용을 하는 네. 걸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도서관이랑은 얘기가 된 건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얘기는 얼추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검토 부탁드리고요. 저도 금빛 도서관을 가끔 가는데 찾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중학교에다 주차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도서관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옆에 공공시설 있으니까 그냥 쓰겠다라고 부서에서 말씀하시면 될 수 있는데 그 공간을 할애해야 하는 부서에서는 또 난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송에 자유공간 하나 더 신설 계획이 있으신데 운영은 어디서 하실 예정이세요? 지금 저기 청원구에 있는 그 오창 같은 경우에는 그 청원 문화의 집이 있어서 같이 이제 했는데 저기 저희 흥덕구 같은 경우에는 청원 문화의 집은 없고 수련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관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고 수련관에서 가능하다고 하면은 좀 이제 같이 운영하는 걸로 한번 논의를 해볼 생각인 거고요. 도저히 어렵다라고 하면 이제 그거는 공모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렵다고 하면 네, 공모. 네네. 그냥 자체 운영 시스템으로 예. 네, 갈 수도 있다. 네네.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항상 흥덕에만 문화의 집이 없다. 뭐 이런 말씀하시다 보니까
청원 같은 경우는 운영 형태를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흥덕에는 이제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할지 좀 궁금했었는데 아직 정해진 건 없네요. 네, 수련관하고도 논의해 본 적은 아직 없으시고요. 네, 이제 지금 1월이라서요. 지금 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장소 확보가 좀 많이 난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오송이 지금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몇 군데 섭외를 하는데 조금 저희 시에서 부담할 만하다 싶은 데는 너무 또 이제 도심지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청소년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도심지에서 벗어나면은 좀 그건 의미가 없다 싶어서 조금 비싸더라도 조금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데를 찾고 또 하나는 또 면적의 문제도 있습니다.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면적도 이제 부담이 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사실은 이제 작년 연말부터 계속 이제 찾아다니고는 있었는데 다행히 지금 이제 한 군데랑 조금 얘기는 조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조금 이제 지금 아마 자료를 놓아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 그 굉장히 단가가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시의 사업과 또 이제 좀 연속적인 부분 또 그리고 조금 죄송하지만 또 우리 사회 그 공헌 차원에서 조금 같이 협조를 해주시면 안 될까라는 좀 읍소를 통해서 조금 단가를 조금 낮춰서 좀 진행을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운영에 차질 없게 잘 준비해 네. 주시고요. 네. 운영 주체가 없다고 하시면 문화의 집 만들어 주시는 것도 참 좋은 의견일 것 같습니다. 네, 배보다 배꼽이 좀 더 클 텐데요. 네, 그래서 그 참에 문화의 집 뭐 조성해 주시는 것도 네. 좋은 방안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시지 않으므로 청년정책 담당관, 복지구, 복지재단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올 한 해도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시정계획 보고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00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